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췌장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췌장은 이자라고도 부르죠.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는데 위에 뒤에 있고 또 12제장과 붙어 있으며 뒤로는 그 비장과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췌장은 생긴 게 이렇게 꼬리, 몸통,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는 12제장과 연결되어 있고 꼬리는 아주 비장과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췌장의 그 특별한 기능은 그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거잖아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12제장 내로 효소가 흘러들어가서 소화를 돕고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췌장액이 한 1 내지 2리터 정도 그 정도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통 소화기관에서는 오직 한 가지 영양소에만 작용하는 그런 소화액을 분비하는데 췌장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분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침은 탄수화물만 소화시키고 위액은 단백질만 소화시키고 그리고 담즙은 지방만 소화시키는데 췌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화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를 소화시키는 그런 그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췌장에는 지방을 소화하는 리파제,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프로테아제, 그리고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이렇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췌장은 만약에 다른 곳에서 소화가 다 끝나지 못한 것이 12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췌장은 이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이 세 가지 영양소 모두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입에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씹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된 채로 12제장에 내려오게 되면은 췌장에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그런 아밀라제를 뿜어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이것이 거듭되다 보면은 결국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입안에서 먼저 꼭꼭 씹어서 소화를 많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췌장은 12제장 안으로는 이런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12제장 밖으로는 피를 통해서 운반하는 그러한 그 호르몬을 생산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 그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옮김으로써 혈액의 당 수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죠.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췌장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은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췌장염이고 그리고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특히 췌장암이 중요한 것은 췌장암이 우리 몸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퍼져가지고 눕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췌장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늦게 발견될 수 있다. 발견되면 이미 늦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잘 그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환으로는 췌장 기능 부전증이 있는데 이 질환은 췌장에 충분한 양의 소화효소도 그리고 인슐린도 생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환이 췌장 기능 부전증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슐린의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혈액 속의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지를 못하고 혈당치가 높아지면서 체내 당분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당뇨병이죠. 당뇨병의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고 또 많이 보고 그리고 목이 자주 마르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사실 3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이 당뇨병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0대 이상 성인 중 3명 중에서 1명꼴로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병 환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소화흡수되는 과정에서 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당은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혈액과 함께 온몸을 돌다가 당이 필요로 하는 세포에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췌장이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서 아예 선천적으로 망가져서 인슐린을 거의 만들어지 못하는 유형이 제1형 당뇨병이고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긴 하지만 양이 충분치 못하고 또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제2형 당뇨병이 되는데 2형 당뇨병의 그 퍼센티지가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은 가족력이라기보다는 식습관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당뇨병을 부르는 잘못된 식사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잉 섭취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고 또 당을 세포 속으로 운반해야 되는 인슐린도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췌장이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췌장은 잠시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다 보면 지쳐서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방도 그렇습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은 쓰고 남은 지방이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러면 비만이 되고요. 비만이 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량을 상당히 줄이기만 해도 당뇨병의 위험을 상당히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일 때 우리는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뇨병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혈당 조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을 엄청나게 먹어야 되고 또 부작용도 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고 또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 당뇨병의 컨트롤이 쉬워지게 됩니다. 당뇨병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소변에서 필요 이상의 당분이 나온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합병증은 심히 무서운 것입니다. 첫째,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돼야 될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몸에서는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몸에 쌓여진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하게 됨으로써 몸이 마르게 됩니다.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또 당뇨 환자는 에너지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망막병증, 그리고 신장병증, 신경병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식이요법으로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첫 번째 그러한 그 식생활의 원칙이라고 말을 늘 합니다. 그래서 당분이 인체에 곧바로 흡수되는 사탕이나 주스, 탄산음료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미나 밀가루 같은 정제곡물이나 당분이 많은 과일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혈당이 급히 올라가면 췌장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려면
섬유질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현미, 그리고 도정을 하지 않는 통곡물, 녹색잎 채소, 그리고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당뇨병에 좋다는 채소와 통곡물도 섭취를 줄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장에 합병증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채소와 통곡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소갈증의 일종으로 봅니다. 이는 인체 내의 혈과 진액이 소모되어 갈증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자세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기름지고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의 운행이 느려지고 속에서 생긴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소갈이 생기며 이 열이 진액과 혈을 소모하여 소갈증이 생긴다고 봅니다. 어쨌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만 되고 무조건 혈당 치를 내리기 위한 약물이나 주사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타율적인 혈당 조절이 아니라 인체 스스로 자발적인 인슐린 분비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췌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길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을 난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로는 갈근, 백감장, 그리고 비파여, 인삼, 삼칠근 등이 포함된 한약을 사용해서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는 한방적으로는 신장과 비장의 하청이므로 신장과 비장을 회복시키는 침과 뜸을 사용하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주가 당뇨병의 치료에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명 여주를 먹는 인슐린이라고 불립니다. 긴 타원형으로 생긴 열매인데 여주에 많이 포함된 식물성 인슐린이 그 효과가 매우 크고 또 인공적인 의약품이나 혈당 강화제보다는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 안에 함유된 먹는 식물성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